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국제농구연맹 FIBA가 주최하는 여자농구 올림픽 예선 경기가 오클랜드의 트러스트 어리나에서 열리는데 한국팀은 14일 중국, 16일 필리핀, 그리고 17일은 뉴질랜드와 열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팀의 연습 장면과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첫날 경기는 아마 우리 영상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총영사하고 아마 직원들도 와서 응원을 같이 할 겁니다. 우리 교민들한테 그 태극기도 나누어주고 많은 교민들이 와서 또 응원을 할 텐데 힘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국하고 게임은 10번 게임에서 한 7번을 지고 3번 이긴다고 보면 뭐 솔직한 심정이 좀 솔직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번에 최선을 다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게임을 치르고 나서 뉴질랜드 게임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적이나 힘이나 이런 게 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승패는 가르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중국팀이 상당히 강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네, 선수들이 키가 크고 일단 힘도 좋고 빠르기도 하고 이래서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최소한 몇 팀 정도는 이길 생각이세요? 일단 목표는 2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몇 팀을 이겨야겠다라기보다는 뭐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뭐 이기려고 경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올림픽 나가기 위해 이 예선전을 꼭 잘 해야지만 또 다음 예선전을 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타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여기 뉴질랜드 사시는 교민들이 오셔서 많이 응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수들이 그 부분을 듣고 더 힘내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 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계속 크게 번져 시드니 남쪽 도시의 경우 재난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초 일라와라와 쇼알헤븐 지역은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해 40만여 명의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뉴 사우스웨일스 지역에는 85만 헥타 이상이 불에 타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럭비 경기장 100만 개 크기에 해당됩니다. 또 뉴 사우스웨일스의 중부 이북 지역과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00여 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 사우스웨일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5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주민들에게는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주 사상 최대의 산불로 기록된 이 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진 항공과 퀀타스 항공은 시드니에서 뉴 사우스웨일스 지역을 연결하는 일부 항공편을 연기로 인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정당 서스테이너블 뉴질랜드당이 10억 달러의 돈을 들여 사라져가는 뉴질랜드의 토착 자연을 보호하겠다며 출범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뉴질랜드당의 버논 타바 지도자는 이러한 기금은 뉴질랜드 퍼스트당에서 30억 달러를 지원받아 충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버논 타바 지도자는 서스테이너블 뉴질랜드당은 완전히 환경을 위한 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녹색당 멤버였으나 지난 2015년 제임스 쇼와 노동당과 파트너가 될 것인가 국민당과 파트너가 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다 제임스 쇼에게 진 바 있습니다. 타바 지도자는 웰링턴 출범식에서 앞으로 자신의 정당은 환경 문제를 제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오클랜드 시내 중심부 퀸 스트리트의 빌딩에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던 산타 할아버지가 내년부터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60년 동안 오클랜드 시내 파머스 빌딩 코너에서 크리스마스를 알리던 대형 산타 모형이 올 크리스마스를 끝으로 더 이상 장식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산타 모형을 소유하고 있는 하트 오브 더 시티 측은 이를 유지하는 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트 오브 더 시티는 이 대규모 모형을 복원하고 유지, 보수, 조립하는 데 연간 2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새로운 임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태워버리든지 바다에 수장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난 60년간 크리스마스를 상징해오던 이 산타가 없어지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항우울제를 찾는 청소년들이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메디컬 저널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청소년들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숫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과 오타고 대학이 실시한 연구 결과 청소년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왜 항우울제가 처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연령은 13살에서 17살 사이가 가장 많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정신과 의사를 찾은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여동생과 가짜 결혼을 한 사실이 밝혀진 남성이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28살 남성은 이혼 후 여동생을 자신의 아내로 위장해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계속해 DNA 테스트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뉴질랜드 이민당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 비자를 거부하자 이민보호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1년짜리 파트너십 비자로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2014년 7월에는 파트너십을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뉴질랜드 이민성은 사실상 남매간이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주지 않고 파트너십 비자를 주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남매 관계이고 실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제로 카본 법안이 지난주 국민당이 지지하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당은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메탄 목표치를 없애고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는 등 처음 100일간 일부 내용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카본 제로법은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이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어떻게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와 2050년까지 메탄 배출을 24%에서 47%까지 줄일 것인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는 오는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항구를 북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뉴질랜드 퍼스트 당이 노동당과 합의해 나온 것으로 만약 실시될 경우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뉴질랜드 최대 기간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구를 북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선하고 오클랜드에서 노슬랜드까지 18km의 새로운 철로를 연결해야 하고 새로운 물품 보급 터미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그룹은 오클랜드 항구를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고려할 때 노스포트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지도자는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될 경우 정부가 실제로 오클랜드 항구를 노스포트로 옮길 능력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치루어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선언했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국제기구의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현지 시간 10일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볼리비아를 통치해오던 사회주의자 모랄레스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 사임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신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로 한국 출신 정치현 씨가 출마해 선전해 모랄레스 대통령과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모랄레스가 사임함으로써 대통령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현 후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멕시코 시티로 망명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 중 20%가 작년 한 해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 중 4분의 3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고 거의 절반 정도는 이 결과 우울증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아동보호위원장은 이러한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살에서 20살 사이 청소년 2,000명 이상이 괴롭힘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응해왔고 이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또 괴롭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공포증, 장애인 경외증을 포함한 의견도 함께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Ditch the Label은 12살에서 25살 사이 청소년을 돕기 위한 국제 자선단체입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플라치도 도밍고가 여러 명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내년 도쿄 올림픽 문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주최 측은 스페인의 오페라 가수와 지휘자는 일본의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에비조와 함께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결정은 플라치도 도밍고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지난 8월 8명의 가수와 댄서들이 1980년대부터 세계 3대 테너 가수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도밍고를 비롯한 여러 명의 오페라 가수들이 행사 계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K-팝 그룹인 MDC가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22살인 브라이스 사베드라는 3차례 걸친 탤런트 오디션을 보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몇 달 동안 연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브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4명의 MDC 그룹은 한국의 창원에서 K-팝 월드 페스티벌에 참여한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몇 년 전 오클랜드 AUT에서 처음 만나 같은 뜻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멤버는 뉴질랜드와 필리핀, 타일랜드, 중국, 영국 그리고 독일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10월에는 서울, 수원, 창원 등지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MDC 멤버들은 저희 한유문화원이 주최한 K-팝 콘테스트에도 출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미일 동맹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다음 순방국인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논의차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회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다며 굳건한 동맹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as you know, we face common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this region, and we are proud to be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Japanese people. 아베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위대한 관계와 신뢰 덕분에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본회담에서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주요 근거가 됐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뒤 연장을 낙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켜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 막료장을 비롯해 고노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등 일본 고위 관료를 잇따라 만나 미일 동맹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한일 간 보조가 맞춰지지 않으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이득이 된다고 말했고 밀리 합참의장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한국 측에 같은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한국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동아시아 순방의 주 목적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